그래서 선거 공지는 언제 합니까? 오늘 2시 하지 않을까? 저는 이재명 네. 선고를 하고 보고 보고. 선거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뭐하게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그렇죠. 뭐 그거 저도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전혀 두 개 진짜- 별개의 사안인데 진짜 폼이 안 살잖아. 지금까지 보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 정치일정 고민소잖아요. 헌법 고민소네. 그러니까 헌법 정치일정 고민소. 네, 제가 어저께까지는 헌법 정치재판소라고 불렀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헌법 맞아. 정치일정 고민소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를 보고 선고일지를 그러니까 그래도 선고기일을 공지할 것 같고 저는 이재명 대표 선고가 나면 마흔역도 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재명 대표의 선고만 기다려 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본인들의 생각대로 될지 안 될지는 뭐 이따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 선고가 나면 나머지 일정대로 진행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저 예상은 지금 3주째 틀리고 있다는 거를 참고로 틀려? 말씀드립니다. 나도 맨날 노영이 네가 맞춘 게 뭐 있냐고 네. 그래. 내가 옛날에 맞춘 거 다 까먹고. 예. 여기서 김한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들이라는 거는 한두 명입니까? 아니면 8명? 아니죠. 이 내란에 아니 이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 정치적 논리를 고민하고 있는 정치 일정을 고민하고 있는 자들은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한두 명입니까? 한두 명이겠죠. 왜냐면 근데 논의라는 게 강한 목소리를 내는 한두 명이 주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뭐 이거는 뭐 헌재와 관련된 얘기는 대부분 다 이제 추론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5-6명의 의견이 모아져 있는데 한두 명이 나는 아직 여전히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 선고를 우리가 빨리 할 필요가 있는 거냐. 최대한 말하자면 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로 계속 끌고 가면 사실 끌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5-6명은 그 나머지 사람들과의 합의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재가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정돈된 견해를 밝히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이제 지연되는 거를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에 늦게 동의해야 되는 사람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갈 수밖에 사실 없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뭐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사보타지가 굉장히 좀 편한 구조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근데 남들이면 역으로 보니까 복장 터지거나 말거나. 역으로 보니까 윤석열 복귀를 정말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 뭐 5대3으로 만약에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짜보자고요. 5대3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6대2로 만들려다가 6대2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 8대0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군의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있다고 쳐요. 예?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사람들의 뜻대로 안 돼서 4월 18일에 그 사람들 중에 2명이 나갔어. 예? 그리고 극단적으로 또 봐서 대통령이 또 자기 맘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버렸네. 헌법재판관을. 그래서 8명이 다시 찼어. 그래서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됐어. 탄핵 심판이. 그러면 여름이 될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이제 모든 게 다 뒤집박죽이야. 대통령은 복귀 안 돼 있고 여름이 되는 그 상황에서 아직 심판 결정은 안 난 심판 상태에서 결정은 안 나고 그런데 여기에서 역으로 또 야 기각이랑 각하시키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됐다면 똑같은 방법 그러니까 김한 기자가 지금 이야기한 똑같은 방법으로 한두 명의 소수가 나는 사인 못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나는 죽어도 사인 못해. 내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사인 못해. 그러면 대통령은 복귀는 못해요.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나 이런 시나리오까지 짜야 미친 되는 거 게 아니야, 미친 지금? 거 아니야 진짜? 근데 이제 왜 이런 생각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네. 집에서는 네.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집에서는 집에서는 아 윤석열이 임기를 채울 수도 있어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러니까 복귀하지 않은 상태로 그렇지. 복귀하지 않은 상태로 그런 생각도 하지만 이런 이제 진지한 논의의 자리에서는 이제 그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고 네. 그래도 이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이제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한 이제 헌법 재판관들 중에 보수적인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헌법 재판소 밖에 이제 정치 세력이나 이들과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이런 헌법 재판관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정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최대한 어쨌든 늦게 선고를 하도록 이 계속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시나리오의 전제가 뭐냐면 그 시나리오의 전제는 어쨌든 윤석열은 버리는 거예요. 이 보수 진영이. 그러니까 윤석열의 세계에서는 내가 이기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윤석열의 꿈속에서는 그렇죠. 윤석열 월드에서는 내가 기각돼가지고 또는 각하돼가지고 돌아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건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관이건 뭐 어디건 그게 조선일보건 어디건 간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여기서 노리는 최대치는 조기 대선을 하기 전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한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민주당의 대선 전략이 완전히 꼬이고 민주당이 대선에 사실상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국민의힘이 된다. 어떻게든 간에 보수에 가까운 후보가 되든지 아니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닌 사람이 뭐 후보가 되든지 뭐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목적인 것이지 지금 윤석열이 돌아온다 이런 방법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사실상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략인 거를 민주당 의원들도 알아서 가령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정 언론의 윤리 제거론 뭐 이런 것을 지금 실현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주목할 거는 윤석열, 이재명 동시제거론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제거론이라든가 윤석열 부활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윤석열, 이재명 제거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은 어차피 포기했다. 이 그쪽도. 맥락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